태양광 발전소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분들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REC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 혹시 시공사한테 해보셨어요? 아마 네 가능합니다 라고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2026년 5월 26일 한국에너지공단이 공식 설명회를 열었어요. 저 그날 자료를 직접 뜯어봤거든요. REC 현물 시장 없어집니다. 신규 발급도 막힙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지금 발전소를 계획하는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막히는 길이 있으면 새로 열리는 길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 후반부에 신규 사업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수익 경로 2가지 공식 자료 근거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저기 알아보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먼저 왜 이 제도가 없어지는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배경을 모르면 앞으로 나올 내용이 반쪽짜리로 들리거든요.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소 수익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S&P, 즉 전력 판매 수익에다가 REC,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판매 수익을 더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조에 문제가 생겼어요. REC 현물 가격이 2017년에는 킬로와트당 130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킬로와트당 3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발전소를 지어놨는데 수익이 바닥을 친 거죠. 시장 가격에 따라 내 수익이 4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다는 게 현물 시장의 현실이었습니다. 거기다 한전 부담도 한계가 왔어요. 한전이 IPS 이행을 위해 쓰는 정산금이 2012년 4천억 원에서 2024년 4조 원으로 10배 넘게 급증했거든요. 공단 자료에 정산 비용 10배 급증이라고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정부가 내린 결론이 뭐냐? 영국, 독일, 일본이 이미 택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용량을 정해서 공고하고 입찰로 장기 계약을 맺는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거예요. REC 현물 시장은 없애고 모든 신규 사업은 정부 입찰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가격이 들쭉날쭉한 현물 시장을 붙잡는 것보다 처음부터 가격 고정해서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받는 장기 계약이 꼭 불리한 선택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본론입니다. 사안별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미 IPS 진입해서 현물 시장으로 거래 중인 기존 사업자. 일단 순부터 고르세요. 2029년까지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발전 설비 또는 이미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분들은 인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유예 기간 안에 현물 시장을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기간이 끝나면 끝입니다. 전환 시장이 열릴 때 1년차보다 2년차 전환 가격이 낮아질 예정이거든요. 문이 열리면 빨리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전환 시장은 2026년 하반기 또는 2027년 상반기 개최 예정이에요. 소규모 사업자분들 중에 나는 전문성도 없고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RESCO라는 대행 체계도 법적으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주는 구조인데 다만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된 건 아니니 추후 확정이 되어 나오면 별도로 정리해 드릴게요. 두 번째, 지금 발전소를 새로 계획하고 있는 신규 사업주.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공단 공식 자료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신규 REC 발급은 2026년 말 폐지, 27년부터 신규 진입 금지. 시장에서는 12월 준공 전이면 REC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도는데요. 자료를 직접 보면 기준은 준공 날짜가 아니라 IPS 진입 시점, 즉 발전 설비 확인서 발급 기준입니다. 정확한 요건은 추후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하고 지금 이 기준을 막연하게 믿고 사업을 설계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새로 계획을 시작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REC 현물이 아닌 다른 수익 구조로 사업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 2가지 경로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 변동성을 없애는 게 바로 이 방식입니다. 정보 입찰에서 선정되면 20년 동안 한전과 장기 계약을 맺어요. 가격을 고정해서 받는 구조라 시장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내 수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물 시장 변동성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안전성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실 거예요. 2026년 상반기 입찰 공고는 6월 초 예정, 선정 결과는 7월 말 예정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 평가 기준이 확 바뀌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입찰 가격 점수 비중이 90점에서 70점으로 줄었어요. 대신 탄소 배출량 점수가 새로 20점 생겼습니다. 등급별로 보면 630 이하 1등급이 20점 만점, 630에서 655 사이 2등급이 15점, 상등급이 5점, 710 초과이거나 4등급은 1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1등급 모듈은 단가도 비싸고 공급도 빠듯해요. 정책자금,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자금으로 발전소 짓는 분들 대부분 2등급 모듈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등급이면 탄소 배출량 점수 15점, 1등급이랑은 5점 차이예요. 이 5점을 다른 항목에서 외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보험은 종합보험으로 2점 만점 챙기고 개발진흥도는 사용자검사 확인증으로 2점 만점, 농축산, 주민참여 요건에 해당되면 3점 추가로 챙길 수 있어요. 탄소 등급에서 밀리는 만큼 나머지 항목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아직 준공전인 사업자는 탄소검증 인증서 대신 납품 의향서로도 우대 가격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단, 납품 의향서에 탄소 배출량 구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나중에 실제로 다른 모듈을 설치하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꼭 이 부분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PPA 중개 플랫폼. 고정 가격 외에 또 다른 카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올해 6월 말에 개설되는 PPA 중개 플랫폼이에요. PPA는 발전 사업자가 아리백을 이행하려는 기업과 직접 전력 거래 계약을 맺는 방식인데요. 그동안 기업 발전 사업자 사이에 정보가 없어서 접근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포털을 통해 판매 게시판과 구매 게시판이 양방향으로 운영됩니다. 발전 사업자는 판매 게시판에 올리고 기업은 구매 게시판에 올려서 비공개 입찰로 매칭이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별도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운영됩니다. 지금은 합산 용량 1MW 초과 설비가 우선 대상이고 향후 1MW 이하로도 확대될 예정이에요. 망 사용로 지원 기간 확대 같은 인센티브도 있으니 아리백 이행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거래 시장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제 태양광 시장에서 현물 시장 대박을 노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장기 계약과 탄소 인증 등 정책 기준을 맞춘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고 있어요. 들쭉날쭉한 현물 시장의 변동성을 생각하면 가격을 고정해서 20년을 받는 구조가 꼭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입찰에 도전하신다면 탄소 등급에서 밀리는 만큼 나머지 평가 항목을 꼼꼼하게 챙기는 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준비예요. 그리고 7월 공고를 통해 장기 계약이 얼마에 체결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가격이 나와봐야 실제 수익성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공고가 나온 대로 가장 빠르게 분석해서 올려드릴게요.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태양광 발전소에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